네, 그럼 계속해서 중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가 휴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들 점검해보고 역시 새로운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일주일간에 있었던 이슈들도 한번 체크하면서 앞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휴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마음 편하게 네.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난주 이슈부터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드리면서 좀 결론을 내버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전국 사회보장기금 조항을 발표를 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할 때 연기금이라는 양로기금에 대해서 중국 증시 언제 투입을 하느냐라고 많은 질문을 받아왔고 네.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인대라든지 양회 끝나고 나올 것이다라고 아마 작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에 대한 조항이 좀 자세하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국 사회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중앙재정예산 지출이라든지 국유자금 그리고 기금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부분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에 보충 자금으로 사용되는 성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모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에 200억 위안 규모였는데 2015년도 현재 1.2조 위안, 그러니까 70배 정도 지금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수익률이 중요할 텐데요. 연평균 수익률 자체는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8.8% 정도 매년 내고 있다고 일단 수치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국무원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중장기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 소위 여태까지 중국 증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개인 물량의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고 일단은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수준을 높였다라는 게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의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저희가 말을 꼭 해야겠죠. 금요일 날 나왔었던 PMI 지수. 네. 가장 중요할 텐데요. 고무적인 부분을 일단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일단 공식 제조 PMI 같은 경우가 50.2가 나왔습니다. 인계선상이 50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 달 만에 처음 50 이상을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월 같은 경우는 49가 나왔고 1월 같은 경우는 49.4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 연말 이후로 계속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봤을 때는 제조업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일축시킬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비제조업 PMI, 아시다시피 서비스업 PMI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53.8, 1월 같은 경우가 53.5, 그리고 2월이 52.7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역시 반등이 나왔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본 매크로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충분히 회복은 조금씩은 하고 있다. 지난주 월요일과 제가 오늘의 시향이 약간 바뀐 게 지난주 월요일 날 기억을 해보시면은 주식에 대한 참여 계좌 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추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휴장인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스탠스가 지금 지난주에부터 오늘까지는 조금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풀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이신이라고 이제 제조 PMI도 발표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50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9.7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6일 날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매크로 지표인 외환보유고 자체도 7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중국 A주의 신흥국 지수 편입이 결정되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라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당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 준비한 표를 좀 보면서 좀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3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월말에 기억했었던 부분은 여갈피, 즉 유동성 공급을 했다 이건데 여갈피에 대한 만기 자체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굉장히 짧습니다. 3일짜리 RP도 좀 있고요. 여갈피 공급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했는데 3월 마지막 주가 가장 많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위안화 환율. 보시다시피 절상을 좀 했습니다. 3일 연속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환율이라는 이슈 자체도 어느 정도 녹을 수 있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이런 이슈가 전혀 없었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 이슈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주식이라든지 증시를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할 때는 많이 물어봐요.
뭐 개별 기업의 펀더먼털이다, 네. 혹은 뭐 모멘텀이다 네.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수급에 대한 표현은 누가 그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에 대한 가장 주체 세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CG에 써드린 것처럼 외환관리국이 새로운 증시 부양 세력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최첨단의 금융을 얘기를 하는 우리가 시장을 얘기하는 속에서 세력이 나타나는 표현을 좀 쓰기는 저도 좀 약간은 민망하게 했었는데요. 예, 예.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회사의 이름은 오동나무 투자 플랫폼 유한책임공사. 네. 어떤 외환관리국 산하의 자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역내외 지분이라든지 채권, 기금이라든지 대출 투자 여러 가지 우리 하면 자산관리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사업을 영위를 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5년도에 실적 보고서란 지분 투자가 속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를 보니까는 여기 오동나무 투자 플랫폼 그냥 오동나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동나무에서 주요 상위 기억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중국 상해 증시에 가장 큰 그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게 10개 중에 그 8개 정도가 은행주라고 아마 기억을 네. 하실 거고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네.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공상은행이라든지 중국은행, 교통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의 연말 보고서에 저 오동나무 투자 회사의 지분이 0.5%에서 1.5%까지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뭐 약간의 여담일 수 있지만은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인민은행이 더 많은 금융 감독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관리국이 인민은행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오동나무 같은 경우가 충분히 투자 대안으로 소위 연기금 세력이라 출연돼 있을 정도로 증시가 빠질 때 우리가 연기금 투입 언제 되냐라고 장중에 많이 네네. 물어보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도에서라면 충분히 상해 증시에는 일정 부분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는 조금씩 인식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와는 확실히 조금씩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들도 조금씩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다른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미리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시장 내 고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한국 시장에서는 고배당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왜 중국 시장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잘 안 하실까라는 생각도 내심 했었거든요. 오늘 또 휴장이 된 김에 네. 마음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시간도 있고요. 좀 네.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KT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고요. 네네. 일단은 그 직원으로서 주식 투자를 매매하는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배당주를 투자하고 안 투자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일정 부분 투자 대안이 될 거에서는 충분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이어드려 볼게요. 일단 상해 종합지수와 고배당 지수 의 비교를 나타내는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위에 연한 보라색으로 된 그래프 자체가 고배당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당연히 상해 종합지수보다는 월등히 퍼포먼스로 높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린 오동나무라든지 연기금, 양로기금에 대한 같은 내용이나 맥락을 이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증시가 하락기에는 연기금이라든지 주요 투자 대상에서는 매수를 할 때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당연히 배당이 높은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 게 그들이 매수할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은 연전에서 봤을 때는 역시 고배당주 수익률이 상해 종합지수보다는 월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왜 4월 달에 얘기를 하느냐라고 많이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중국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6번 했습니다. 6번 했는데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3%에서 1.5%로 줄어들었고요. 그만큼 배당 투자자로도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200개의 배당 수익률이 예금 수익률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빨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배당 제도 비교를 하는데 가운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배당 기준율은 기업마다 상위 틀리다. 5월에서 7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3월에서 4월 정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배당에 대해서는 4월 달까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 그림 보시면 말씀드리면은 배당 지급일 월별 분포 5월에서 7월 사이가 84%, 87%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가 맞고요. 지금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별 배당 수익률 비교했을 때 중국은 끝에서 네 번째 정도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준비한 그림 마침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고배당주 유망 종목인데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12개 중에서 소개해드린 게 6개가 넘습니다. 저 과거 방송 보시면서 좀 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배당에 대한 투자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란 이슈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고요. 밸류에 그러니까 고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청부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옳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뭐 고배당주 전략하면 한 10월부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그거와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고배당주를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지금이 딱 우리나라로 치면 10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고배당주에 많이 포함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좀 잠깐 이름이라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화면 보시면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하이란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건 의류 기업으로 해서 제가 작년 정도에 추천해드린 걸 기억을 합니다. 물론 상해 증시 빠질 때 같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올라오는 모습 봤을 때 좀 충분히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소개해드린 보교유리도 저번 주에 추천드렸는데 역시 고배당 기업 중에 속하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소개해드린 메아생물이라는 종목도 역시 같은 의미. 근데 하지만 메아생물은 지금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거래가 풀린다. 주요 사항 계획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외 자산을 네네. 매각하는 중이다. 끝나면 바로 거래 재개될 테니까는 관중에 띄워놓으시고 들어올 때 바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상해자동차. 상해자동차 고배당주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4-5개 종목들을 우리가 압축을 해서 우리가 하신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차트도 보고 앞서서 상해 종합지수와 그리고 이제 고배당주들의 흐름들을 저희가 표로도 살펴봤는데요. 중국 증시가 빠질 때 물론 같이 하락하긴 합니다만은 더 빠지진 않는 것이 또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좀 올라간다는 점이 전체 지수도 그렇고 방금 세워주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전략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방금 나갔었던 중국 증시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중국 증시 많이 변동성이 이전에는 커졌습니다만은 조금씩 그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여러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중국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